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경남에 비가 무섭게 퍼부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지 9일 만이고 법원이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추가 조사가 아닌 구속 기소였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지난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속기간 산정 논란을 의식해 아직 구속기한은 남았지만 특검이 신속하게 기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간의 계산 방식을 문제 삼아 풀려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기소됐지만 앞으로도 불러서 조사해야 할 혐의는 더 남아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외환죄나 이적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일반 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17일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내일도 김 사령관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무인기 침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장관이셨으니까요. 이에 따라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와 관련된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도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모레 이 전 대표를 소환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입니다. 이 전 대표 조사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소환 조사로 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원일이를. 김건희 특검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가져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도 지목돼 앞서 지난 10일 최상병 특검도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은 현장에서 직접 이 전 대표에게 소환 통지서도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란 통보입니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과 김 여사의 연루 여부 등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수입니다. 최상병 순직 2주기인 오늘 추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부터 여야 지도부까지 모두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는데 2년 전 수사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늘도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터무니없는 소설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현충원 묘역 앞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빨간 옷들이 보입니다. 최상병의 순직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해병대 예비역들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진상규명을 이루고 나쁜 놈이 벌받을 때까지 선배들은 끝까지 함께할게. 여야 지도부들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엄격한 수사에 따라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현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을 살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어제는 개신교계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직 사건 당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늘도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비상식적인 소설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이첩 보류를 지시한 만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비화폰 등의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빠르면 내일 후보자들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과기부와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산자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새로 임명된 6번째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경제회복과 국정안정 차원에서 청문회를 마친 9명의 후보자 임명과 내각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건 정쟁용 발목 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내일 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 만큼 여론 추이를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두 후보자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장관에 맞는 능력과 도덕성이 있느냐를 분명히 평가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선 강두구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특검이 곧바로 기소를 했어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재판에 넘긴 이유를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오던데 네. 관련된 수사를 더 지속한다고 해도 순조롭게 협조를 받으면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두 가지 이유로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적부심까지 냈는데도 구속 상태를 피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은 전략들이 있을까요? 이제 남은 거는 보석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미 이제 영장실질심사, 그다음에 구속에 대한 적부심에서도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이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건강상 이유인데 네. 그건 이미 이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지 네. 않습니까? 따라서 보석 청구라는 마지막 수단도 아마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앞으로 뭐 외환죄나 이적죄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할까요? 맞습니다. 뭐 이미 이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환죄라든지 이적죄 또는 불법 전투 개시죄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한 만큼 네. 관련된 수사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을 네. 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진작에 소환이 됐어야 됐고 네. 소환이 안 된다면은 이제 체포영장 등을 통해서 강제로 구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이제 거듭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환하는 단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소환 조사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늦었거든요. 네. 다음 주라도 빨리 소환을 해야 되겠죠. 예. 다음 주라도 빨리 해야 네. 한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친윤 핵심과 종교계 인사들을 향한 그런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로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받고 더 잘못한 게 확인된다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친윤계들이 여러 혐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절차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야 간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인사청문회가 네. 막을 내렸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네. 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대통령님이 종합적인 보고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보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주말 사이에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산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 일대에 오늘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퍼부으면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또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청구는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고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흙탕물에 둑이 무너지고 도로가 가로막혔습니다. 도로가 막혔다. 여기가 도로다, 도로. 하천은 범람해 다리 위까지 넘실대고 사람들은 고지대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넘치면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흙이 쓸리면서 그냥 산이 무너졌죠. 밑에 돌멩이하고 토사 때문에 못 내려가서 중간에 완전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지금. 119에 전화했는데 500건이 뭐 접수가 미뤄져가지고. 집 앞 비탈길을 따라서도 거센 물살이 몰아쳐 내려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비탈면이 비에 쓸리고 도로가 침수되며
통영대전 고속도로 산청 IC에서 단성 IC 통영 방향은 오후 1시부터 전면 차단됐습니다. 경남 산청군에는 오늘만 3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에 쏟아진 비는 759mm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인데 이번 여름 폭우까지 뒤따르며 산사태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주민 3명이 숨졌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휩쓸고 가 주민 3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청군은 오늘 오후 모든 군민 3만 3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극한 호우로 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을 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방청은 오후 1시 최상위 대응 단계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러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저희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인명피해가 난 곳과 가까운 곳입니까? 네, 저는 지금 산청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신안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명피해가 컸던 산청군 안쪽인 부리마을 등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산청 안으로 들어가는 국도 곳곳이 산사태가 나서 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청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예 통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돌려서 신호가 잡히는 곳을 겨우 찾아서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산청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지금 뒤로도 가득 불어난 흙탕물이 보이긴 하는데요. 산청뿐 아니라 경남 지역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산청 마을 안쪽으로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아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신안면 마을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제 뒤로 농기계 판매소가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농기계가 머리만 보이고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쪽에 있는 소를 키우는 농장 그리고 컨테이너 등이 몽땅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합천과 의령을 지나왔는데요. 특히 합천은 지난 나흘 동안 5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낮엔 시간당 8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하천 4곳이 범람했습니다. 정오엔 배수 펌프장, 배수 용량 초과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군청이 있는 합천읍을 비롯한 17개 읍면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청과 경계에 있는 의령군 대의면의 경우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서 보트를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산청군 도전리도 하천물이 계속 마을로 들어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집오고 나 처음 이렇게 매미 때보다도 더했어. 매미 때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강폭도 좁았지만은 지금 강폭도 굉장히 늘거든요. 넓은데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어젯밤 내린 비로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지역 피해도 심각했죠. 네, 울산에선 하천변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도 물에 잠겼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옆 공터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50대 넘는 차량이 지붕만 남기고 잠겼습니다. 차 안은 온통 흙탕물입니다. 둥둥 떠다니던 차는 벽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하룻밤 사이 100mm 넘게 비가 온 울산 곳곳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차 가벼운 거는 떠내려갔고 차 무거운 거는 단프차는 무거운 게 못 떠내려가잖아. 반구대 암각화 아래로 누런 흙탕물이 흐릅니다. 아래에 있는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서 상류에 있는 암각화 80%가 잠긴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수몰이 계속되면 암각화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 현재 댐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지나는 이가 없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한 여러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광주광역시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가던 노인을 20분간의 사투 끝에 구조한 의인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번 폭우 피해 현장들을 이윤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나운 물살이 몰아칩니다. 인근 하천 둑이 무너진 겁니다. 한 노인이 물살에 휩쓸리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최승일 씨는 직원들과 함께 곧장 물살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판자로 물길을 막는 등 약 20분간의 사투 끝에 노인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겁난데 그때 당시엔 겁이 아니라 일단 사람 살리고 보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일단 사람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충남 공주시 한 마을 입구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마을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충남 당진시 한 유치원입니다. 폭우로 침수됐던 유치원 교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도 폐차할 처지입니다. 제보자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 한 아파트 주변도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되면서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펌프를 쉴 새 없이 가동해 물을 빼냅니다. KTX 열차를 정비하는 광주시 호남철도 차량 정비단 주변입니다. 하천으로 착각할 만큼 물이 가득 찼습니다. 코레일 측은 후문 주변에 물이 찼었다며 다행히 선로나 열차를 정비하는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나흘째 퍼붓는 폭우에 7천 명이 대피하고 시설 피해는 2천 건을 넘었습니다. 복구할 새도 없이 쏟아진 비에 피해는 더 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크레인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구들을 들어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은 기둥째 뽑혀 있습니다. 폐허가 된 집안에선 땀 닦을 새도 없이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가구들은 빗물에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실개천 바로 옆쪽에 있는 주택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지금은 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한쪽으로 냉장고며 책상이며 집 안에서 쓰던 물건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흙탕물이 집 안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인데 이렇게 책들도 젖고 상해버렸습니다. 안에 상황이 좀 어떤 거예요? 상황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복구 작업은 좀 얼마나 걸려요? 복구 작업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금방 끝나겠지 않아요. 빗물이 덮친 시장엔 상해버린 과일들만 덩그러니 남겨졌고 흙탕물이 고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작물 피해도 막막합니다. 참깨 심고 고추 심고 저기에는 들깨 심고 마음이 아프지만 천재지변인 걸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고.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을 휩쓸고 갔는데 농작물 침수 피해의 80% 이상이 충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비닐하우스는 무너지고 찢겨 뼈대만 남았습니다. 충남 지역의 피해 복구 작업은 며칠이 걸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충남권에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충청 지역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에서 다음 주는 호남과 경기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직 2주기인 고 최상병 묘소를 잇따라 참배한 뒤 전당대회로 향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폭우 피해가 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루 전 모든 현장 행사를 취소했고 합동 연설에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12.3 내란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과처럼 해치우겠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은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정 후보는 62.77%를, 박 후보는 37.23%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 다음 주 호남, 경기, 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 강원, 제주 경선을 경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모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소비 쿠폰을 썼을 때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공개를 했는데요.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2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소비 쿠폰 이제 시행되면 이제 바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날에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시켜서 첫 끼 바로 먹을 것 같아요. 소비 쿠폰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받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생필품 구매, 외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기, 야채, 또 쌀도 사고 또 이제 뭐 먹거리 여러 가지 있어요. 옷도 좀 하나 사 입을 수도 있고 시장에 한 3만 원짜리. 휴지랑 뭐 세제랑 지금 마침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마침 소비 쿠폰 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는 소비 쿠폰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꿀팁도 공개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서울 지역 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과 배달앱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에서 소비 쿠폰으로 2만 원 넘게 3번 주문하면 10,000원을 서울사랑 상품권 잔액으로 환급해 줍니다. 만약 2만 원짜리 치킨을 3번 주문하면 10,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소비 쿠폰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데 11월까지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미국발 관세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 쿠폰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개당 1달러로 고정을 시켜서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인데요.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술의 위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법입니다. This could be perhaps the greatest revolution in financial technology since the birth of the internet itself. 스테이블 코인은 영어 뜻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다른 코인과 달리 코인 1개당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된 게 특징입니다.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 주목받았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런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반드시 담보로 사도록 했습니다. 코인을 사용할수록 달러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Incredible strength of America. This is going to make it stronger. And you've made our dollar look really good and strong and powerful. It's good for the dollar and it's good for the country. 특히 이번 법안은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rypto does not want to continue to live in a place where it feels very gray, it feels very scammy, and it feels like it's unregulated. Bringing regulatory clarity is important as long as it doesn't stifle innovation. 월가에선 이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고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도 자체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마스터카드 등 기존 카드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입법 기대감에 올랐던 비트코인은 다시 밀려 11만 8천 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노래 3곡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9위, 유어 아이돌은 23위, 하우 이치더는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영화에서 불렸던 노래 8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동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사령탑이죠.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일단 오늘 밤 열리는 레딩과 프리시즌 경기에 주장 완장을 달고 출전할 거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손흥민이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나는지 아니면 남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 선수가 구단에 오래 몸담았다면 구단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는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